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10차까지 진행된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전방위 공세를 퍼부으며 내란의 증언과 증거들을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수많은 증언들을 통해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만 더 부각되고 말았는데요. 무제한 진술이 보장된 모레 마지막 변론에선 또 어떤 주장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레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이 시작됩니다. 1시간쯤 예상되는 증거조사, 각각 2시간씩 주어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그리고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작성하고 있는 최종 진술 내용에 쏠립니다.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내용이나 분량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최종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시간 제한은 없었는데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 의견서를 대리인이 15분가량 대독했습니다. 주말 내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하며 계엄이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국회 측도 주말 내내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 위법하며 국무회의가 요식행위에 그쳤고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정 위원장은 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15분 정도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헌법 수호의 이익이 여타의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최종 변론 후 2주 안에 결론이 나온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나는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란 사태의 핵심 지휘관 대부분은 그동안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렇게 모르쇠와 자기 변호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모습 지켜보는 국민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했던 부하들도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보다 못한 부하 장교들이 하나둘 입을 열면서 내란의 구체적 정황들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후에도 계엄군은 3시간 넘게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제2계엄을 모의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번에도 기억이 안 난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제가 특정은 솔직히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던 권영환 대령이 군인의 의무를 언급하며 그날의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총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 의무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권 대령은 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박 총장이 일머리 없다며 질책했다는 겁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특위 개최 직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따로 만나자고 제의했지만 권 대령은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시도와 관련된 방첩사 핵심 간부들의 증언들도 추가로 쏟아졌습니다. 군사경찰단의 미결 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 시설이 있음에도 비원 벙커를 확인하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 받으셨죠? 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계엄 주요 지휘관 3인방과 박안수 총장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핑계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정조사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과 행적을 지켜보던 휘하 장교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면서 진상규명의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네, 모레 최종 변론까지 마치고 나면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만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10차례의 변론에는 16명의 증인들이 출석했는데요. 재판관들이 무엇에 주목해서 물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들을 보면 쟁점이 좀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의 쟁점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란 2인자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엔 이 중에서도 국회 봉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주심 정영식 재판관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외부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또 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열렸던 이 국무회의에 정말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는지 이 부분도 김영도 재판관이 직접 캐물었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네, 그리고 다른 쟁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이미선 재판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거다. 이런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해왔는데요. 이미선 재판관은 그럼 그게 비상계엄을 할 정도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봤던 거냐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1, 2차는 안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차 변론부터는 계속 출석을 해왔는데 이 첫 출석 당시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한 배경,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는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판관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좀 상당히 결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10차 변론 때였죠.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는데요. 국무회의가 불법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영도 재판관이 직접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오늘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극우 세력은 탄핵의 배경에 중국이 있다며 음모론을 무차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국까지 건너가 노골적으로 중국 혐오 정서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헌재 외국인 채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광훈 씨의 서울 광화문 예배, 해묵은 반공정서에 기댄 선동적 언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를 막고 러시아를 막고 중국을 막고 있는 일을 지금 가문 주일 예배가 하고 있다는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까지 시작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물론 사법부를 향한 음모론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에 중국 세력이 침투했다는 등 험담과 비방이 난무하지만 제시되는 근거들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한 이름, 중국식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소 TF 연구원 이름을 조사해봤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외자들이 많고.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은 헌재의 외국인 채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행법 등은 대한민국 국민만 법관이나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여당 유력 정치인의 무분별한 극우 행보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며 극우 세력 내 무차별 확산 중인 현중 음모론. 주한중국 대사관 앞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노 차이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집회에 막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급기야 한국 보수주의 연합이란 이름을 내걸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미국 내 현중 정서에 편승하는 겁니다. We are also seeing strange-looking policemen on the streets of Seoul who are violent with no name tags. Maybe they're Chinese. 영국 공영방송 BBC는 윤 대통령이 반공주의적 발언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며 음모론이 한국을 사로잡았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요즘 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을 사이버 레커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미국 법원이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레커의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와 나란히 찍힌 사진으로 화제가 된 유명 BJ. 구독자가 110만 명에 달하는 한 유튜버는 이 BJ가 성매매와 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도박입니다. 저는 카지노 VIP. BJ 측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에 들어갔고 최근 구글 측에서 해당 유튜버의 일부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익명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 레커. 피해는 확산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주 활동 무대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 이들의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나서야 구글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구글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됐던 것이고 범죄가 인정돼도 처벌 수위는 미미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하지만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된 전액 몰수를 하게 되면 최근 국회에선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해외 플랫폼의 정보 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유명인 흠집내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하루 종일 답답함과 분노를 나타내며 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순간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단호히 맞서되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십시오. 내란은 끝내 심판받고 민주주의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 역사가 한결같이 증명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역사도 그럴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